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경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PPT를 계속 볼 예정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수업할 때 저희 게임 하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A4지나 혹은 빈노트 한 장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도구 필요하니까 만약에 없다면 빨리 가서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자, 필요한 거나 여러분들 궁금사항,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답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채팅방을 활용해서 이렇게 즉시 올려주시면 채팅방 활용해서 저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 네트워크스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응 이런 건 없나요? 채팅에 호응 이런 기능이 있을 텐데. 예, 오늘 이제 선생님은 청소년 교육 강의 중에서 진로와 비전, 그리고요, 창업, 요즘 직업을 만드는 창직 과정 보고 있고요. 그리고 AR, VR, 그리고 독서 코칭 위주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금융 생활을 하다 보면 금융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돈을 불리거나 그리고 돈을 지키는 이런 네 가지로 우리는 금융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돈 벌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그것을 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을 소비나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돈을 불리는 활동을 저축이나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돈을 지키는 활동을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요 회사에서 월급으로 얼마 정도 받으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적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월급으로 이 금액을 주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다.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근데 최소한 나는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으로 이 금액을 주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다 하는 금액 한번 우리 적어 볼게요. 자, 채팅방 활용해서 한 달에 최소한 이 정도 주면 조금 열심히 일할 것 같다 하는 월급 금액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친구들은 얼마를 받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오, 한 달에 1억? 아니면 1년? 1년 연봉 1억? 1억 정도 주면 한 달에 한 8천? 800? 800 정도네요. 800 조금 넘는 금액.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벌면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오, 김가연 친구도 1억이야? 자, 연봉 1억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자, 연봉 1억 또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금액 정도 주면 나 열심히 일할 것 같다 하는 금액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연봉에 대한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직 취업도 안 했고 대학도 안 갔는데 왜 물어봤냐면, 자, 우리 2019년도에 조사한 대한민국 직장인,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요, 월 300만 원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1억 원 연봉자. 자, 1억 원 연봉자는요, 49만 명. 총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인 근로소득자,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원이 5,20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1,530만 명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자, 이 1,530만 명 중에 고작 3.2%만이 1억 이상의 연봉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월 평균 금액을 300 정도 받는데요. 자, 연봉으로 치면요. 1년에 3,600만 원이죠. 자, 근데 3,6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억대 연봉자를 꿈꾸지만 억대 연봉자가 주변에 보는 건 흔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총 근로소득자 중에 3.2%만이 역대 연봉이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억대 연봉자가 계신다면 상위 3% 안에 드시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의 직장인이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면 자, 생활하고 쓰는 데는 적정 금액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의 양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돈을 늘리는 방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축, 그리고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투자의 한 방식과 저축의 방식이 지금 저축은요. 원금 손해 없이 이자라는 수익을 받는 이런 투자 방식이에요. 자, 근데 저축의 경우에는 원금엔 손실이 없지만 지금 현재 이자가 굉장히 작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1억 정도 넣어봤자 지금 은행에서 1년 내도록 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70 세금을 다 떼고 1억 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이자가 1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뭐 1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저축은 원금의 손해는 없지만 이자 수익이 굉장히 작은 투자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자라는 것은요. 어떤 사업에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업이냐면 그것이 주식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업에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행동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저축하고요. 투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떨 때 저축이라고 하고 어떨 때 투자라고 할까요? 자, 이것의 답은 자, 여러분들 저축에 은행에 돈을 갖다 내면 내가 1년 후에 얼마 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축은요,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이미 내가 1년 후에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투자는 뭐냐? 투자는요, 내가 물건을 사는 시점에 얼마 나올지 모르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있는 시기가 틀립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축은요, 내가 이미 돈을 넣을 시점에 내가 1년 뒤에 얼마 벌지 알아요. 자, 근데 투자는요, 투자라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돈을 넣는 시점에서 얼마를 벌지 알 수 없고요. 자, 투자가 끝난 시점에서 돈을 얼마 버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와 저축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는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 아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저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것은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돈은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쓰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밌는 상상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용돈기 입장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불러드립니다. 용돈기 입장. 자, 마지막 키워드예요. 용돈기 입장 써주세요. 자, 용돈기 입장. 자, 여러분들 버는 것만큼 중요하대요. 자, 용돈기 입장은요. 꼭 기록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날짜. 오, 김가연 친구 나왔어.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능력 있는 할아버지. 부럽습니다. 자, 용돈은요. 용돈기 입장은 날짜를 꼭 쓰셔야 돼요. 자, 용돈을 받은 날짜와 사용한 날짜들을 꼭 기록을 하시고요. 두 번째, 사용한 항목이나 사용한 이유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요. 들어온 금액, 수익 금액을 적어주고요. 나간 금액, 지출이나 소비 금액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용돈기 입장에 기입을 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용돈기 입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받은 것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용돈기 입장은 첫 번째,
용돈 계획서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첫 교시에 그 서기환 록펠러 그 재무교육 기억나세요? 그 집에서 용돈기 입장 쓸 때 용돈기 입장에 기록한다고 해서 잘했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용돈을 규모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체크한다고 했어요. 자, 그 첫 번째가요.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자, 용돈기 입장은요. 보통은 계획서 쓰는 날을 지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획서를 일부러 찾아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기 입장을 쓰시고 나면 그날의 실물 장액과 내 용돈기 입장의 장부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늘 마지막에 용돈기 입장은요. 한 달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용돈기 입장을 쓰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획서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실천을 했는가라는 것이 결산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 관련한 앱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대표로 3개 정도 찾아봤고요. 용돈기 입장 요새 수기로 잘 안 쓰죠. 자, 앱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자, 록펠러 가족들은 그 재산, 보통 대한민국의 부자는 3대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록펠러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재벌의 기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부자고요. 자, 그 재단과 그 집안이 굉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용돈기 입장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 한번 방학부터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2시간에 대해서 이제 금융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금융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돈은 모으는 것보다 유지가 더 힘들고 김가연 친구는 한 줄 빙고래요. 아쉽겠다. 자, 이렇게 우리 금융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기환 록펠러가 금융에 대해서 용돈기 입장을 쓰게 하는 이유는 자, 자녀들에게 기입장을 쓰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개척할 수 있게끔 용돈기 입장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본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입장을 쓰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친구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해줘서 되게 선생님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친구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 방학 기간에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친구들은 정말 앞으로도 금융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방학이 짧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지만 방학 기간 동안 계획 잘 세우시고 나머지 즐거운 방학 생활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